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래서 일단 수업 계획서를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월급반하고 그 다음에 화목반을 나눴어요. 우리 반은 지금 화목반이니까 화목반만 보시면 되는데 자, 월급반하고 화목반에 사실은 수업 계획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날짜만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월급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7과의 수업에 반절을 일단 했어요. 자, 우리 반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노랑 표시가 어디 돼 있어요? 2분의 2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이거 할 거야. 자, 그럼 그대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조금 그대들이 바빠. 자, 봐봐. 월요일 날 내가 수업을 하자마자 바로 링크를 올릴 거야, 여러분. 수업 링크를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일단 월요일 밤에 걸쳐서 혹은 화요일까지,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우리 수업이 월, 금, 화, 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반은 이렇게 두 번을 일단은 이렇게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뒷반도 마찬가지예요. 뒷반은 근데 조금 상대적으로 이게 텀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우리 화목반이 조금 여러분들이 평일 안에 좀 다 그 전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월요일 수업만 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건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수업 영상은 일단 오늘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아마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업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앞뒷반하고 그냥 연계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머나? 연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어디로 도망갔니? 네. 요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나 어제 수업한 거 어디 갔니? 아, 나 수업 여기다 있나 보다. 그래서 어제 수업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다가 내가 덧붙여서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쨌든 간에 월요일 것만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라도 다 못 들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게, 이게 제가 어제는 조금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좀 끊어주고 갔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끊질 못하고 가가지고 좀 애매하게 좀 끝났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예 딱 본문별로 딱딱 끊어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못 들었는데 다음에 어쨌든 수업 끝나고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오지 않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수업 계획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우리 반 수업 부분이야,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 대신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월급반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 영상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은 7과 단어 테스트를 보는 날이었어요. 이거 근데 왜 써놨지 이거? 자, 7과 단어 테스트를 보고 자, 그런데 7과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제 것까지 합치면은 7과 수업이 끝나는 거야, 오늘.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뭐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교재에 지금 저희 교재 받으셨죠? 이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 교재에 파트별로 나와 있잖아요, 친구들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파트를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쭉쭉 넘기다 보면은 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희 27페이지부터인데 자, 이거는 본문 2까지 우리는 이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3부터니까.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얘들아, 얘는 본문 1의 워크북인데 파트 1부터 어떻게 돼 있어? 1, 2, 3, 4, 5, 6 그렇지 7까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7이 끝나면은 뭐가 나와? 다시 본문 2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3부터 하시면 되고요. 워크북 숙제는 무조건 본문별로 무엇을 하셔야 된다? 바로 파트의 1, 3, 4, 5를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게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적어놨으니까 물론 당연히 수업 제가 숙제를 안 해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다음 시간에 와서 자기가 숙제를 못한 이유가 돼요. 핑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핑계와 이유를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전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쭉 넘기다 보면은
적중 예상 문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늘 하던 방식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만, 아, 얘는 좀 더 있구나. 얘들아, 적중 면상 문제 85페이지부터 보이지? 자, 85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103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고 교과서 7과 버전 1 프린트를 일단 제가 드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고아이를 얘들아 다 하기는 좀 힘들어. 이거는 다 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고아이는 일단은 그냥 우리 목요일까지 와야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가자. 일단 가고 대신에 이 숙제는 요로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수업 자체가 이제 빨리 나가는 거야. 그치? 결국은 너희들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제도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근데 초반에 이런 식으로 잘 달려두면은 애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상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질 거야. 응? 그래서 조금 초반에 개고생한다 생각하시고 그쵸? 근데 내가 초반에 좀 잘해두면은 어쨌든 후반부에 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니까 모르는 것만 짚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대충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거기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 여러분 이번 주말 보충은 일단 제가 3번을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11월 12일인 일요일 날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최대한 되도록이면 너무 자주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12일은 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볼 거고 자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잠깐 확인시켜 드리면 고난도 테스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 3회까지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자, 이상공구의 5, 6이니까 총 8지문을 어법 어휘 테스트를 볼 거고 나머지 또 8지문을 여러분 8지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8지문이 넘어가요. 그치? 이거 416이니까 이거 16지문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빈칸 테스트. 그러니까 조금 보충 시간에 되게 많이 몰아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소 몇 시간, 3시간 이상은 일단 걸릴 거라고 예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12시에서 6시까지라고 얘기는 했는데 12시에 와서 6시까지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난 12시에 왔는데 내가 다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나는 6시에 가면 3시에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아마 3시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숙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안 해오고 그런 편은 아니니까 걱정은 좀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과제를 못했다? 그럼 과제는 항상 당일이에요. 당일날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잡아놓을 거예요. 그런데 당일에도 도저히 이게 숙제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날 주말 때 일단은 와서 그 주에 밀린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가게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화목반 같은 경우는 월급반은 이랬을 때 물론 월급반도 지금 이 영상을 듣겠지만 월급반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과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반 친구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시험이 12월 8일이에요. 근데 원래 사실 12월 7일이 있어, 얘들아. 원래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 7일 다음 날이 8일이니까 그치 이게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수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전날은 보통 안 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서 총 10일 정도밖에 수업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수업 계획서는 여러분 교재에다 잘 붙여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아니?
저거 구르마 끓는 거 카트.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쵸? 뭐 비행기 이 정도로 천국 얘기하고 비행기 얘기하면 니네 너무 소음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니? 자, 애기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한 3장의 총 3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접지 마. 접지 말고 그렇게 접어놓으면 넌 안 볼 거야. 그렇게 해서 너는 잃어버린다고. 그치? 그러니까 앞에다 붙여. 앞에다 딱 펼쳐놓고 딱 그냥 앞에 맨 앞장에 끼워놔. 얘들아 그냥 딱 보이는 데다가 끼워 놓으세요. 테이프는 제가 여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테이프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한꺼번에 붙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셀프 단어장 줬지. 맞아? 자, 셀프 단어장 이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월급만 친구들은 금요일날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셀프 단어장은 뭐냐면 그대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자, 공부하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 맞아? 자,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하고 뜻은 쓸 수 있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써주세요. 그걸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모아서 주마다 모아서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단어를 공부하는 것 중에 나는 자꾸 틀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셀프 단어장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돼, 얘기야. 잘 안 돼,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생각보다 날이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셀프 단어장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끝나면 요거 한 주 딱 지나면,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일단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작성해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건 개별적으로 제가 개별 클래스 카드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오늘 수업 들어갈 건데, 자, 월급만 친구들은 아직 못 받으셨을 텐데, 요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월급만은 드릴 거고요. 자, 화목반 친구들은 먼저 잠깐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반에서 얘들아,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일단은 거의 끝났어요.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지금 어제 수업에서.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저희가 사실 본문 2까지가 사실 이미 나왔던 거라서 그쵸?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살짝 한번 선생님이 요약 정리본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가볍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의 어쨌든 제목은 뭐냐면은 바로 가우디의 위대한 작품들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자, 연습, 지금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인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위대한 작품들 중 파크 구엘이 사실은 저희가 시험 범위까지였고요. 지난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크 구엘과 그 다음에 까사와투요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본문 1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본문 1 스페인의 위대한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색상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뭐였어, 친구들아? 네, 곡선과 그리고 동식물의 어떤 형태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한국말로만 적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이런 형태였고 색상은 어떤 색상이었어? 그쵸. 우리가 좀 선명한이라고 얘기했었죠. 볼드, 대담한 어떤 색상들, 그치? 화려하고 대담한 어떤 색상들을 사용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본문 2에서 구엘공원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엘공원에서는 어쨌든 뭐였다? 놀라운 석조 건축물들과 멋진 타일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입구에 있는 2 건물의 공통점은 곡선의 지붕을 갖고 있으며 헨젤과 그레텔에서 가져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구해공원은 형형택색의 타일로 덮여져 있는 유명한 용분수, 그쵸? 엘드라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엘드라크가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엘드라크가 있고, 공원 내에 그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보다 바르셀로나와 그 너머에 있는 멋진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곡선형의 테라스 그리고 의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되셨어요, 여러분? 자, 한국말로만 지금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구해공원 같은 경우 이제 건축물을 설명을 할 때 약간 순서가 좀 있었어요. 자, 지금 공원은 어쨌든 바깥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는 곳에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어? 입구부터 먼저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안으로 쭉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그치? 말 그대로 무슨 우리가 왜 유튜버들이 여행 이런 거 가면은 설명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딘가에 그 입구부터 들어가서, 그쵸? 입구에서부터 쭉 설명해주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이 글도 그렇게 쓰였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가시면은 저희 본문 3번 까사바투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희가 아직 수업을 지난 거 월요일 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들었으면은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보시면 가우디가 1877년에 지어진 까사바투요. 그러니까 즉 이미 지어진 거였어요. 얘를 근데 뭐냐면 바트요 씨의 요청으로 이때 개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renovate라는 단어를 여러분 씁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어요. 저 원래 집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리모델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원래 건물은 오늘날의 상태와 아주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different from what it is라고 얘기하는 today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현재 모습으로 외관상 해골을 닮은 발코니, 뼈를 닮은 동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이 전체가. 그래서 까사바투요의 디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발코니가 해골 모양, 그 다음에 건물을 지지하는 돌기둥은 뼈 모양,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자, 그리고 이 바다에서 발견되는 색채와 모양들로 바로 이 타일 디자인 색깔이, 타일 디자인과 색들이 사실은 또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도에서 또 영감을 받은 곡선의 창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 세 번째 디자인은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집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까사가 CASA가 스페인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까사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얘가 지금 집이니까 집은 사실은 뭐야? 딱 이렇게 집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집을 어떻게? 일단은 외관을 먼저 설명한 거죠. 외부. 그쵸? 지금 뭐냐면 창틀이 어떻고 발코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외적인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집의 내부는 interior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내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쨌든 본문 세 번째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성당이죠. 그치?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대성당. 자, 이 아이는 지금 근데 뭐냐면 여러분 1882년 이래로 since 1882 이래로 100년 이상 동안 계속 건설 중이고 자 앞으로 2026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우디의 사망 100주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가우디는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 1926년에 돌아가셨겠지. 그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도 하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쵸?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워낙 사실 대단한 건물이라서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그치? 다른 거 앞부분보다 얘가 사실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외관이 이런 탑이 있고 이 탑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건 170m가 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이 벽들이 성경 속의 사건을 묘사하는
조각상들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치 어떻게 천장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들이 있는데 가지를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가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뻗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대충 그런 느낌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채광창이 또 있어가지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들이 이런 빛을 또 다양한 색깔의 빛들을 투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 같은 이 기둥들과 하루 중 다른 시간대 비치는 빛.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나무 같은 기둥과 빛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결국 얘가 성당 내부를 돌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내용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얘들아 본격적으로 저희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좀 반영할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그대들은 자, 저희가 본문 사실 4에서 잠깐 포인트를 좀 맞출 거예요.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 중에 제가 문법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페이지 얘들아 23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거기에서 문법으로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38번이야. 자 38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expected 대시예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여기 빈 공간에다가 가볍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it is expected 대절이라고 얘기하는 구문이 있어, 그지? 자, it is expected that the church will be 여러분들은 옆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오셔도 돼요. 책이 옆에 있잖아. 그치? 옆구리 이렇게 탁, 아, 뒷장이구나. 그러면 써야겠다. 얘들아, 일단 이렇게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난 펼쳐서 양쪽이 보일 줄 알았어. 다음 장으로 넘어갔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 봐봐. 이때 25야? 어떤 대명사 같죠? 그쵸? 자, 근데 그런 게 있어, 얘들아. it은 맞아. 지금 보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대명사라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주어 가목적어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요, 여러분. 이 대명사를 제외한 비인칭 가주어 가목적어 it들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it이 대명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it 다음에 지금 얘들아 무슨 태야? 그렇지. 수동태가 왔지.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를 따로 받아 안 받아? 수동태 다음에 BPP 수동태 다음 자리에는 목적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대절은 목적어절이 아니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대절이 왜 왔냐? 원래 BPP 다음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굳이 쓰려면 부사절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대절이 부사야? 아니야.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이때 it은 대명사 it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it이 뭐 가주어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절의 역할이 정해지잖아, 얘들아. 대절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목적어는 아니지만 가짜니까 진짜가 와야겠지? 그래서 진주어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보는 포인트는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it is pp 패턴이 나왔는데 뒤에 대절이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아 it that 혹은 it to 가주어 진주어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가짜 주어를 쓴다라는 거는 자 가짜를 쓴다는 거는 원래 이 자리에 진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절 전체를 이렇게 주어로 쓰고 is expected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응?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렇게 써도 돼. 근데 그렇게 써, 안 써? 일반적으로. 왜 안 쓸까? 그렇지.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그냥 이거는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쓸 때 앞에가 너무 길고 주어가 엄청 긴 패턴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영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애들아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랑 좀 다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먼저 써요. 이건 안 써도 돼, 얘들아. 자, 주어 동사를 항상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따지고 보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어하고 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동사를 먼저 써요. 왜 그럴까? 중요한 부분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먼저 항상 앞에 두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말들을 먼저 쓰거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중요한 말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진주어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진주어를 앞에다 뚝 이렇게 예쁘게 다 쓴다는 거야. 쓰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동사가 너무 짧지,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은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동사가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앞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가는 거지. 그치? 이러면은 동사 잘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저라면은 그냥 이거를 대절을 먼저 이렇게 쓰고 대절은 is expected. 네,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들아, 이 글은 사실 그렇게 쓰는 걸 물어보는 글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대절을 얘들아 이렇게 쓰면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잖아. 이걸 주어 자리를 보면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봐봐, 해석을 하면 church가 completed, 완공이 될 것이라는 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누가 예상해?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지. 이렇게 써도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expect겠죠? 왜요? 여기 시제를 보시면 is,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expect,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상해요? 바로 이 church가 will be completed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도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어로 써서 is expected를 뭐로 바꾼 거야? 능동 형태로. 그치? 이 녀석을 능동 형태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건드려 안 건드려 대절은 안 건드려. 근데 나는 이 문장을 건드리고 싶거든. 더 철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싶거든.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 교회는 어쨌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뭐예요? 컴플리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잖아. 근데 in 2026년. 그치? 이거를 써놓을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냐? 그 철치는 2026년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져요. 이렇게는 말 못해? 되지 않 사람들한테 예상되어서 되지 않 그럼 어떻게 말해? 지금 말한 것처럼 얘기하면? The charge are expected by people that will be complete in 2009. 그치, 이상하지? 네. 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철치 is expected 맞아요. 근데 이거 쓸 때 한 가지 그대가 알고 있으면 편한 게 있지.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자, 뭐야?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예상하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철치가 완공이 될 것을 예상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를 철치를 주어로 보내는 거야. 맞아?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 무슨 태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expected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완공이 되는 거잖아. to. 자, church가 complete예요. complete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해요. 완성이 돼요. 완성되는 거죠.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지. 수동이지. 그러니까 to be completed는 그대로 쓰셔야 되죠.
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여기가 중요해. 왜냐하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를 사실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쓰는 구조거든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봐봐요. 이 자리에다가 내가 people 쓰고 church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치? People expect the church to be completed 이렇게 써도 되죠? 되는데요? 뭐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상하잖아요. 그 철치가 컴플리트가 될 것이라고. 네. 굳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그대로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절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경우는. 그래서 이 패턴이 좀 어려워.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이 대절 자체를 그러니까 대절이 이제 진주어가 왔을 때 알고 보면 얘들아 이 대절이 진주어인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지를 한번 이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들아 대절이 지금 진주어지. 근데 가만히 봐봐. 얘를 내가 주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녀석을 그럼 이 자리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 원칙은. 그치? 넣고 나서 봐봐. 넣고 나면 이거 무슨 태야? 수동태지. 얘들아 원래 우리 얘기할 때 주어 다음에 BPP 수동태 쓰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능동태로 바꾸면 이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은 어디로 가야 돼?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여서는 이 주어가 원래 능동태여서는 목적어 자리였고 그래서 이 동사를 원래 형태로 쓰면은 그냥 능동으로 쓰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수동태 패턴이 지금 수동태의 주어라는 녀석은 알고 보면은 능동태에 뭐라는 거야? 주어라고요. 한번 그렇게 적어볼까? 자, 수동태의 주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 능동태의 목적어라고요. 그럼 이해가 되지? 뭐야? 사람들이 expect해요. 대절을. 이거 목적어잖아, 친구들아. 맞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expect 예상해요. church를. 여기도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일 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로 쓰란 얘기인 거예요.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목적어 자리로 바꿔보자라고 얘기했던 케이스인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대절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요 녀석을 살짝 expect 같은 경우는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대절의 의미를 약간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 얘기를 좀 한번 할 거니까 일단은 가볍게 요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하겠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동태의 주어는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였으니까 이거를 내가 좀 변신시켜 보자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목적절로 바꿔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러면 그러려면은 주어를 세워야 되잖아. 생략된 주어가 보통 people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치? 바이야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다시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나서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쓰는 게 맞지. 이게 원래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잖아. 이때 원래 주어는 기본적으로 by 플러스 명사 패턴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이 by 플러스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이 주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생략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주어를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y나 people 같은 일반 주어를 여러분 쓰고 동사를 expect를 능동태로 바꾸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바로 이 대절이 원래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대절 전체를 그대로 쓰시는 구조가 된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투부정사 패턴으로 연결한 구조가 이 녀석이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도 잘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어법이 요 녀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어법이 무엇이었었냐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앞반에서 월급반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게 사실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게 분사 형태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들아, 분사라고 얘기하는 건,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한번 상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사라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39번에, 그러니까 연두 색깔이든 다른 색깔로 표시하시면 돼요. 아, 맞다. 우리 보통 얘들아 선생님 수업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색깔이 보통 있잖아. 그치? 노랭이, 파랭이, 주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치? 그래서 3단계가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란 얘기를 했던 거고 1단계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기본빵이니까 잘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연두는 따로 가는 거야. 네, 연두는 분사 형태들을 제가 지금 사실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자,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얘들아 봐봐. 내가 문장 안에서 분사라는 건 일단 언제 써? 뭐 이거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돼. 잠깐 쉬었다 갈래? 아니면은 얘기를 하고 갈까? 한 10분, 15분 걸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쉬었다 갈래? 아니면 하고 갈래? 해도 돼? 해, 괜찮아? 괜찮은 그냥 갈게. 자, 얘들아 뭐냐면 분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사는 문장 안에서 본동사예요, 아니에요? 본동사가 그치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본동사라는 건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라고 표현하잖아.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요 녀석을 우리가 본동사라고 하는데 이 본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어쨌든 동사 원형의 ed나 ing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분사라는 녀석을 바라볼 때 이런 게 있어. 보통은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그치? ing하고 ed 패턴으로 나누잖아. 자, 그리고 ing는 능동이고 ed는 수동이다 이렇게 하잖아. 자, 근데 고등 문법에서 분사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분사를 보면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 아니야. 분사는 부사구를 이끄는 분사구문의 형태로 가져오지? 맞아?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형용사 또는 분사구문이라고 아예 따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울리는 명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분사구문은 애들아 수식하는 역할을 해, 안 해? 명사 수식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사구문은 괄호 열고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로 시작하는 이 구문 전체가 이렇게 괄호를 치면 괄호를 쳐도 말이 되는 상황.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아, ing는 그래서 ing 능동이고 ed는 수동이구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자, 얘들아 봐봐. 예를 들면 37번에 내가 begun in 1882라고 써놨는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괄호를 치면 문장 어때? 안 와도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어울리는 명사는 필요 없죠. 그치? 내가 수식하는 명사는 필요 없는 거잖아. 형용사는 아니니까. 자,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뭘 하면 되냐면 이게 PP로 쓰였네. PP는 수동이잖아. 수동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PP 써도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정돈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41번의 when completed를 보겠습니다. 자, when은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겠죠. 괄호 쳐도 되죠? 자, 그러니까 괄호 쳐면 괄호 쳤는데 말이 돼. 그러면은 이거 분사구문으로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여러분 봐봐. 분사구문은 ing 능동이고 일이는 수동인데 ing는 능동일 때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타동사들, 보통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가져오고 일이 패턴은 일단 목적어를 따로 가져오지 않는 거지. 근데 딱 콤마가 어디서 끝났어? completed에서 끝나버린 거잖아. 목적어 왔단 얘기 안 왔단 얘기야. 안 왔지. 그러니까 수동. 됐지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하나 더 가볼게요. 근데 얘는 잘 봐. 자, 얘는 지금 estimated는 얘들아 분사구문이야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이때 estimated는? 분사구문.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형태적인 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사구문 자체는 ing나 ed로 시작하는 구문이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콤마가 같이 와서 끊어주는 포인트를 줘요. 맞아요? 자, 얘도 그렇죠? 이렇게 콤마가 와서 끊어주는 포인트를 주죠? 얘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로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어울리는 명사, 내가 수식을 해야 되는 명사를 한 마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 맞아? 그게 누구겠어, 얘들아? 바로 이 뒤에 있는 2.5 밀리언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목적을 한다.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화살표를 날려. 그럼 이 명사는 수식을 받고 있는 거야, 얘. 그러면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군 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ing를 쓰면 능동이고 ed를 쓰면 수동이라고 할 때 얘들아 지금 여기는 그럼 이 구조에서는 estimated의 목적어가 따로 지금 보이니 안 보이니 너희들은? 안 보이죠? 왜냐면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얘가 수식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명사는 더 이상 목적어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맞지?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estimated의 수식을 받는 명사예요 라고 이름표가 붙여졌어.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estimated의 목적어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불가능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미 하나는 있는데 얘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명사는 보이지 않아. 앞에는 on이잖아. 관사로 끝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ed 쓰는 거야. 수동.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 얘기할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시다가 이 수식하는 구조가 들어오면은 많이 혼동을 좀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사가 도대체 명사를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거거든. 근데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구조적으로 관사 끝에 명사가 와야 되고 명사 앞자리에 뭘 쓰려고 그러면 보통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잖아. 그러면은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진 봤잖아. 그럼 얘의 목적어는 따로 있는 거 있어 없어? 이미 이 명사는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목적어의 역할을까지는 더 할 수가 없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다? PP를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41번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무엇?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패턴인 거예요. 근데요, 접속사는 생략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해요,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왜 생략해요? 라고 하면은 내가 생략해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우니까. 근데 내가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게 접속사가 when이었는지 if였는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보통 쓰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 개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일단 여기 38번은 저희 얘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교재 이제 랭귀지 포인트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는 아이라서 일단은 먼저 체크를 좀 잘 해놓고 다시 한번 또 이따가 얘기를 정돈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드리고 현재 시간 6시 6분입니다. 저희 딱 10분만 쉬었다가 Recording in progress. 그 전에 앞서서 저희는 수업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본문 5로 이제 갈게요. 자, 본문 5는 이제 맺은 말, 마무리, 그쵸?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봐봐. These are only three of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구엘하고 구엘공원하고 까사바토요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겨우 3개다. 그치? 이 가우디의 많은 작품들 중 겨우 3개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르셀로나의 안 또는 근처에 있는 겨우 3개의 작품만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 이 모두가 사실은 무엇이다? 모두가 recognized as 몸으로써 인정받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자, 몸으로써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어떤 작품, 건축의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3개, 7개는 또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 모두가 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분이 작품 중에서 7개 건축물이 have been named, 그치? 임명되었다, 지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me이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임명이 되었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살짝 한번 표시를 해놓고 갈게요. 자, 오늘 2가지가 지금 어쨌든 간에 49번 문장에서 문장에 지금 수동태가 2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수동태는 되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단순 패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얘기하면 얘를 목적어 자리로 보내는 거잖아. 그리고 얘를 recognize 동사로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as, 나머지 as 이하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important works, 작품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대충 they, 사람들.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작품 모두를 뭐다? 중요한 어떤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라는 거지. 자, 근데 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세븐도 지금 원래 문장,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일단 세븐을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have been named니까 have named 쓰면 되죠.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네. 이걸 잘 보면 돼. 그러면 그 뒤에 유네스코는 뭐예요? 그냥 써야지. 그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건 쓰면 되지. 됐지? 자, 지금 이 2가지의 문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또 임명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냐? 이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important work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치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잠깐만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너 그냥 들어와. 서희야. 들어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서희야. 들어와. 너 자,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문장하고 2번째 문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뭐 얘는 목적어를 그대로 쓰고 뒤에 또 다른 목적어 못 쓰니까 전면구로 연결한 거지, 얘들아. 그치? 자, 근데 2번째 문장 네임을 잘 볼까? 자, 네임 다음 자리에 세븐도 명사하고 유네스코도 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명사를 연달아 2개를 받는다? 아, 근데 그렇게 쓸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에게 을레를 써야 되는데 에게 을레를 아니지. 이 7가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임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네임 동사가 몇 형식이 된 구조냐면 5형식이 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사실 이 패턴 여러분 이미 어렸을 때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였어요? 동사 콜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콜 동사 쓸 때 여러분 5형식으로 써서 call A, B라고 얘기하면 A를 B라 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 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call A, B에서 이 자리에 name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name A, B고 그래서 A, B, P, P, B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 거지. 그치? 얘네들을 내가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써서 BPP 수동태 다음 자리에는 목적어를 따로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요. 지금 보고 계시는 B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BPP 다음 자리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였어요. 자, 주의해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recognize라고 얘기하는 동사를 내가 몇 마리를 좀 체크할 거야. 자, recogniz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자, 봐봐. 이거를 일단 어디다 써야 돼? 너네 빈 공간 있니? 너희들 밑에? 오케이, 빈 공간 맞네. 거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recognize A as B라고 쓰시면 돼요. A를 B로 인지하다. 네, A를 B로 인식하다, 인지하다,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구조인데요. 자,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think of A as B.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적어도 요 정도. 추가적으로 더 넣자면 view A as B. see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자, 주의해서 잘 가져가십시오. 저 ASB까지 다 적었는데 동사품 들었어요? 네, 뭐하러 굳이?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넌 착실한 아이. 기분이 좋지 않아졌어요.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선생님 필기한 걸 잘 보고 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 내가 뭐 얘기했는데, 아니, 뭐 또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배우는 거죠. 아, 다음부터는 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배워야, 아이고, sorry. 이거 regard예요, 얘들아. 뒤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행착오라는 걸 겪어봐야 알아요. 뭐든지. 그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어른들은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은 어른이기 전에 너희들처럼 똑같은 나이를 겪어봤잖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실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희들이 그런 내가 어렸을 적에 겪었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너희들한테 이래저래 무슨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그쵸? 똥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면, 다음부터는, 아, 저거 맛있어 보여도 똥인 거 알고 있으면 안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야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지각이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실수를 두 번은 안 하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효율적이라고 하는 공부 방법은 여러분 사실 없어요. 뭐냐면은 공부 자체는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공부는 다 옳은 거예요. right thing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거를 내가 얼마나 나한테 맞느냐, 최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옵티멀한 자료들을 내가 얼마나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야? 자료를 많이 봐야 아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가졌을 때 본인한테 아 이게 진짜 여긴 이 자료는 내가 꼭 풀어야 되는 거. 이 자료는 풀어도 많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뭐냐면 모두 다 경험치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자료를 줄 때는 일단 나도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시행착오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 순서를 할 때 워크북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봐야지 복습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나 내용일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버전별로 이제 잠깐 내용을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마 수업계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버전별로 조금 그런 타이틀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만 해서 되는 친구가 있고 그지? 오히려 정말 기본기에 해당하는 버전 문제들 1버전 1문제를 그런 유형들을 많이 풀어야 도움이 사실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분 사실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나름대로는 최적화된 자료를 여러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한테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가 쳐졌는데 만약에라도 자료가 나 이런 자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이런 게 더 맞아. 그런 게 있으면 얘들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드릴 수 있어요. 뭔지 알겠지? 니네들이 자꾸 맨날 나무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맨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도 그리고 많이 푸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고민도 사실 좀 많이 되고 근데 사실은 많이 푸는 게 능사긴 해. 근데 문제는 많이 푸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를 영어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타과목도 다 공부하는 상태에서 영어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 대비 좀 더 효율성을 따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좀 자료를 조금 더 그렇게 약간 타이틀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본인들이 더 원하는 게 있으시면 늘 항상 언제든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무섭진 않잖아? 무섭니, 수정아? 지우야 선생님이 무섭니? 무섭진 않잖아요. 그쵸? 뭐 자료 달라고 그러면 째려는 볼 수 있겠지만 그치? 한 번은 째려보지만 저는 그냥 줍니다. 근데 자료 달라는 친구한테는 사실 째려보지 않습니다. 그죠? 수업을 못 올 것 같아요. 이럴 땐 째려보잖아요. 그쵸? 숙제를 못 외웠어요. 그럼 째려봐야죠. 그쵸? 하지만 자료 달라는 친구들은 기특한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째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 항상 궁금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recognize A as B부터 그치 얘기하다가 필기 얘기가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쵸? 자, 인생 얘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언제 어디든 나의 자료와 맞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의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구해드리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5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뛰어난 작품들은 얘들아 work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work에 s를 붙이면은 얘가 뭐를 얘기한다?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진 물건, 작업물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자, extraordinary라고 얘기하면 비범한, 특별한이란 뜻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비범한, 특별한 이 작품들이 show, 보여줍니다. 자,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치, 동사제들아. 자,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랭이로 갈게요. 자, 이렇게 문장을 엄청 길어요. 그치?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아키텍처까지. How important 절이 들어온 거죠. 그쵸? 자,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야. show가 타동사잖아. 타동사 다음 자리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라는 품사를 써야 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how는 접속사야, 친구들아. 그러면은 명사 역할을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절이 되는 거지. 명사절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ow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 자, 보통 how는 어떻게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how가 단독으로 사용해서 얘기하는 how만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얼마나라고 해석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형용사나 부사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챙겨온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누구야? 바로 was 비동사 다음 자리에 챙겨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important가
Gaudi wa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비동사 다음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important를 썼다. 괜히 갑자기 어머 문장이 왠지 완전한 것 같아. 여기 importantly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동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importantly 못 써. 그치? 근데 이런 거 물어봐. 어법에서는 이런 거는 기본빵이야. 자,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우디는 중요했습니다. 라는 거야. 어디에? 바로 이 현대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했다는 거죠. 자, late를 시간과 같이 쓰면은 얘들아, late 명사를 쓰면은 늦은이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보다는 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이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how가 어쨌든 명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 다음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쓰죠. 가우디 주어, was 동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제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왜 이분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굳이 이분을 쓴 이유가 뭐야 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였어? 방금 전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면 언제야? 그러니까 보통 한 1900년대 마지막,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부터 그쵸? 2000년 초반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010년 이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1세기라고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쏘리. 1990년대가 아니라 19세기니까 19세기 말이잖아. 현대 건축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1980년도, 80년대 뭐 대충 뭐 한 말이니까 대충 7, 8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2000년 초반까지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1세기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 그럼 몇 년도야, 지금? 2023년도요. 응? 23년도지. 네. 응, 21세기. 우리 21세기야? 네. 그렇구나. 네. 우리 21세기구나. 자, 우리 21세기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심지어 이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다음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 이때 영향을 미쳤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가우디가 언제 태어나신 분이야? 1800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라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쵸? 1862년이니까 대충 그때쯤 네.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늦게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0년대와 2000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바로 그의 imaginative하고 creative 창의적이고 유니크 독특한 그런 건축물들이 characterize 무슨 뜻이야? 네, 아까도 특징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특징을 그치 짓고 있다, 나타낼 특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우디 그거 보러 가고 싶기는 한데 그 외적으로는 사실 크게. 네. 자, 그냥 선생님은 집순이라서. 자, 어쨌든 그래서 얘들아 중요한 건 아니고 이야기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봐봐. 내가 부사 같은 거를 좀 언급을 할 때 이 부사가 연결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이 시험 지문이니까 그냥 정말로 그거를 건조하게 여러분들이 읽어가시고 본문을 암기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시험을 보아서 알겠지만 얘들아 시험은 사실은 감성이에요. 감성이요? 네,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감성이 사실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내용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글을 좀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시험 영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되죠. 그냥 읽고
외우는데 바쁘잖아요. 본문 책 내가 빈칸 채워놓고 빈칸 체크해놓고 여기 외우라고 하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글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분이란 말을 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no visitor to Barcelona. 그치?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어떠한 방문객도 자 뭐래요? would want 얘들아 no를 쓰면은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요. 뭐 하는 것을? 바로 투부정사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want 투부정사죠. 자, 뭘요? 떠나는 거죠. without 없이 보는 것 없이 이 안토니 가우디의 이러한 작품들을 보지 않고서 떠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표현이었는데 no 플러스 명사 플러스 would를 쓰게 되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은 어느 뭐뭐도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비지터들도 자, 그걸 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지? 자,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모든 사람들이 every visitor가 원해요. would want 할 것이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약간 얍삽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대요. 봐봐. 써놔? 이렇게 써도 돼. 자, 얘들아, 이프절로 시작하는 이거 뭐라고 배웠어? 가정법. If you were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한다. 현사반이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네가 만약에 바르셀로나의 네가 그 방문객이라고 한다면 너는 아마 이것을 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꼭 보게 돼 있다. 그치? 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돈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잠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얘들아 앞장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희 랭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랭귀지 포인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이시면 자, 페이지는 혹시 13페이지야? 우리 책? 아, 네네,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13페이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쭉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지우는 게 낫겠네요. 자, 일단 word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bold입니다, 친구들아. 자, BOLD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뭐다?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대담한이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려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는 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바로 대담한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bold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우리 책에서 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매우 밝은 그리고 선명한 그리고 강한 그치 색깔에 있어서 색채가 그치 색채가 굉장히 선명한 밝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vivid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colorfu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썼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옆구리에 칼럼. 자, 칼럼 체크해야지. 이 단어는 지금 사실은 기둥할 때 기둥을 얘기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들아 보이니? tall, thick post인데 아마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을 때 그 그리스 그 가면은 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테네 신전 애들아. 그치? 거기 가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받치고 있는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연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학교도 본관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경희대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근데 연대도 있어요, 얘들아. 사실은 가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관들이 대부분 학교 본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신전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때 만들 땐 그게 예뻐 보였나 봐요. 자,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칼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둥을. 그래서 저희가 요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돌기둥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돌기둥만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돌기둥이 자꾸 기둥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는 기둥만 있는 게 아니었어, 얘들아. regular article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칼럼을 보통 왜 누구의 시사 칼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칼럼니스트라는 분도 있고 저 직업도 있지만 얘들아 칼럼이라는 게 보통은 레귤러한 어떤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에 쓰는 그치?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누구의 시사 칼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이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쓰잖아요. 그치?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옆에서 여러 번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take an interest in. 자, B번 useful expression 그대로 갈게요. 자, 동일한 말 체크하겠습니다. 누구였어? 여기서 과거 시제 그대로 갈게요. He was interested in. 자,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Be famous for. Catch your eye. 너의 눈을 캐치,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로잡다라는 뜻인 거지. 시선을 사로잡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can take 그럼 무슨 뜻이야? Can take your eyes off라고 하면은 너가 A한테 푹 빠졌구나. 그렇지. 너 A한테 푹 빠졌구나. A에게서 너의 눈을 take off 떼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말이야. 나는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거 가사 노래예요. 노래 제목입니다. 네. 저기 노래 제목 찾아보세요. 1950년, 60년대? 네, 그런 노래예요. 자, 그래서 아주 옛날 노래인데 요즘 형태로 바뀐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사랑 고백하는 느낌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에게서 take off 할 수 없어. 내 눈을 뗄 수가 없어. 그치? 근데 catch는 뭐야? 눈을 잡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catch, take off 이런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관용 표현이라고 하지만 관용 표현들을 잘 보면 여러분 사실 진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take one's breath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무슨 말이야? take가 얘들아 취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take my breath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호흡을 take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앗아가는 거지. 그치? 그만큼 뭔가 숨 막힌단 말 쓰지 얘들아? 그 말인 거야. 숨 막혀. 근데 진짜 숨 막히면 이렇게 목 졸라서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표현을 언제 쓰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걸 보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놀라가지고 숨 막힌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치? breathtaking.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쓰는 구문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보면은 연결 되게 관용 표현들 잘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직역해서 이해하시는 게 사실 더 나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밑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되는 structure in use.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나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얘들아, 자, 우리 이제 관계사 열심히 우리 브릿지 시간에 열심히 했었잖아. 그치?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무엇이냐면 내가 where나 when을 지금 쓰는데, 자, 사실은 이 where나 when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뭘 봤어야 되니? 얘들아, where나 when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를 어쨌든 쓰잖아요. 접속사로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접속사 앞자리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이 접속사들이 뭐 할 수 있어? 명사랑 같이 오면 명사를 꾸미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사를 꾸민다는 건 형용사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명사를 조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는 where나 when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 명사를 두고 있죠. 이 앞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관계 부사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를 저희가 관계사라고 하고요. 자, 그 관계사의 종류에 관계 대명사가 있었고 관계 부사가 있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when, where, how, why는 관계 부사에 해당해요. that, who, which가 관계 대명사였고, 그지? 그러면은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는 어떤 차이로 구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관계사 다음 자리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 차이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일단 써봐. 잠깐 화면 좀 확인할게요.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명사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which를 쓸 거냐, 예를 들면 where를 쓸 거냐를 물어보면 뭘 따져야 돼? 이 접속사 뒤를 끊고 완전 불완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져가면 너희들은 관계사 문제는 진짜 엔간한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확인하시고 2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좀 있어야 돼. 어법 문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얘들아. 다 읽고 언제 푸냐? 그치? 아마 얘기했었지. 지금 상한고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강사회 저희 이제 얘기했는데 강사회 했었는데 거기 나왔었는데 저번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한고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도 제가 얘기했었죠. 그 뭐시여. 일단 서술형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1컷이 하지마. 비중 떨어져. 자, 그래서 1컷이 저기 뭐야 89점대였고 2컷이 70점대야 얘들아. 이러면은 장난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저희가 왜 뭐 선택 과목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그리고 평균이요 점점 떨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평균이. 학교처럼 학교 평균인지 알지? 너희들 학년 평균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 평균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한고였나 송실고였나가 이번에 1학기 때 3학년이 40점대인가 그래요. 학교 학년 평균이.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난 1학기 거. 1학기 학년 평균이. 모의고사는 아니죠. 네. 모의고사는 아예 내질 못하죠. 저희가. 왜냐면은 시험 대충 보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들아
그 얘기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뭐란 얘기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진다는 걸 사실은 방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잖아, 얘들아. 학년 평균이 50점대고 40점대야. 그러면 그러면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90점을 받아야지, 100점을 받아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내가 100점을 받고 90점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1컷을 무조건 들어오려고 한다. 2컷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내가 갖고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진 문제에서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일단 뭐냐면 문해력이야. 읽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근데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문해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니? 문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첫 번째 어휘예요. 단어를 모르면 못 읽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휘만 그럼 갖고 있으면 돼? 어휘만 조합하다가 뭐가 돼요? 무슨 말인지? 대충 어휘만 조합하면 대충은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그냥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법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딱 맞아서 합이 맞아서 계속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 개념으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한국 1학년 교재. 네, 저희 딱 맞습니다. 딱 맞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어법 다 잘해야 돼. 그치? 근데 어휘는 뭐 그래. 뭐 그때그때 시험에 나올 때마다 어휘를 진짜 미친 듯이 외운다고 치자. 그치? 그럼 모의고사는 아니더라도 내신은 대비가 가능한 거야. 하지만 어법은 얘들아 그때그때 한다고 되든가 안 되든가. 내가 배운 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어법만 내가 알고 있어서 문제 풀 수 있었어? 안 되잖아.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어법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거 배운 거니까 쉽게 배운 거니까 알고 있어? 그럼 그건 쉽게 가려고 노력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요령에 맞춰서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배워가면서 또 정리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버벅거리지만 또 따라가야지. 그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들아 고3까지 가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고1에서 뭔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고1 있으면 고2 나오고 그 다음에 고3이야 얘들아. 어차피 계속 단계별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어휘는 어떻게 한다고 치는데 어법은 얘들아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치? 왜냐면 내가 포인트를 좀 못 맞추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해 주시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꾸미는 느낌 체크하시고 뒤에 한번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 문장이 완전하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는 거야. 저는 근데 주동 목적어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애들아 많이 해야 들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1차적으로 어휘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문장 구조 분석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해봐야 늘어.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를 다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너는 또 다른 문장이 또 다른 단어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너는 어차피 그럼 못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해봐야 그건 느는 거야. 그치? 왜 인강 같은 데 보면은 저희 보통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 인강을 선생님들 가끔 보는데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이 구조 분석하는 거 진짜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가 다 있어요. 유명하신 선생님들마다 다 그 선생님들 그 커리큘럼에 이게 다 있어요. 구조 분석하는 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다르게 나올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 구문 분석이나 구조 분석을 참 어려워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조금 더 지금 1학년 때 많이 해볼 수 있게 그치?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2학년 되면 힘들어 얘들아. 외울 것도 많고 범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불어서 요거. 그러면 봐봐요. 지금 둘 다 완전 문장이고 앞에 명사가 와가지고 내가 관계부사를 쓰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when을 쓸지 where를 쓸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바로 이 명사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명사가 시간 명사일 때는 when을 쓰시고요. 이
명사가 장소 명사일 때는 where를 쓴다라고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테라스는 장소 명사잖아요. 그런데 times는 시간, 때를 말하잖아요. 이건 시간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별할 수 있다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친구들아 여기 중요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관계부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얘들아, 1차적으로 이렇게 배웠어. 관계사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브릿지 할 때 문법 할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건데 자, 일단 전제 조건을 하나 써놓고 가. 관계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 방에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하는 아이가 관계사야. 요즘으로 치면은 되게 똑똑한 아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두 가지, 하나의 아이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잖아. 다기능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에어프라이어를 만약에 집에서 쓰잖아. 그치? 그럼 에어프라이어를 쓰는데 보통 거기에 뭐도 돼. 토스트 기능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러지 않냐? 그런 것도 그러면, 물론 같이, 그러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만약에 없어. 에어프라이어만 있어. 그러면 뭐야? 토스터 또 할 때는 토스터를 또 따로 사야 되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계처럼 그런 어떤 역할을 한 방에 지가 다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아이야. 맞아? 그래서 이 관계사는 실제로 정말 많이 써요, 저희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다시 한번 관계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들아 관계 대명사라고 할게. 미안해.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다시 한번 정할게.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봐봐. 문장에 밑에 문장 예문을 볼게. 자, I'll never forget the island. I met nice people and relaxed in the island. 보이지, 그치? 자, 아일랜드 명사 두 개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지금 마침표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문장을 내가 일단 연결하고 싶어. 그와 동시에 앞에 반복되는 명사가 뒤에서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로? 내가 대명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여기다가 and만 쓰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럼 I'll never forget the island and I met nice people and relaxed in it.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다고요? 바로 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 방에 하는 녀석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관계 대명사고요. 관계 대명사는 that, who, which가 있어요. 자, 근데 관계 대명사는 사실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that, who, which도 앞에 명사가 반복되는 명사 첫 번째 명사가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 둘 중에 아무거나 쓰고 싶으면 그냥 that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반복되는 명사가 island, 사물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and와 it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아이로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있지. I never forget the island. I met nice people and relaxed in which였던 거야. 맞지? 그치? 이대로 쓰면 돼. 자, 근데 이대로 쓰려고 제가 봤는데 이런 걸 배웠어요, 제가. 접속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원칙적으로 접속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자기가 이끄는 절보다 앞에 와야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오는 자리에 절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랑 같이 연결되니까 얘보다 내가 앞에 와야 되는 거야. 누가? which가. 됐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그냥 가볍게 이 자리에 which를 쓰는 거지. 그리고 저 뒷자리에 있었던 which를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되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뒷자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자리 여러분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다음 자리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불완전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원래 형태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원래는 뭐였다고요? 내가 which가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원래는 in하고 같이 왔었잖아요. 근데 얘가 앞자리 이렇게 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in을
전사 다음엔 원래 명사잖아요. 전면고. 그러니까 이 in which라고 묶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도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in을 앞으로 보내셔도 돼요. 대신에 in을 보냈으니까 이제 in까지 괄호를 치는 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문장 어때? in which 다음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들어온 거죠. 됐어요, 얘들아? 올 거 다 왔지? 완전 문장이야. 근데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지금 원래는 불완전 문장인데 어쨌든 지금 전치사랑 같이 온 관계대명사잖아요. 자, 얘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구조를 구해보니까 완전 문장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문장이 올 때는 관계 부사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관계부사 where로 바꾼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거 접속사 얘기할 때 그 브릿지 시간에 얘기했었던 지난주에 저희 정리했었던 어법에 사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죠. 뭐냐면 관계대명사 자체는 불완전 문장이지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묶어버리면 이게 완전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으면 관계 부사로 바꾼다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돈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문장을 한번 얘들아 내가 바꿔보고 싶다는 거지. 그치? 어떻게 바꿔야 될까? It is a very meaningful place I used to play in. 자, 여기서 어떻게 얘를 두 개를 연결한다 치면 it이었으니까 and it을 다시 바꾸면 which였고, 그치? place 다음 자리에 which I used to in when I was a kid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which를 쓰면 불완전 맞지? 전사 in 다음 자리. 근데 전사 in하고 어떻게? 같이 썼던 거니까 in을 앞자리로 보내면 in which였으니까 in which를 뭐로 바꿔도 된다? where.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 한 번 더 해봐 너희들이. 자, 2번 문장 직접 해보세요. 바꿔보세요 한번. 제가 시간을 한번 줄여볼게요. 1분 정도. 선생님, 응? 아빠는 화장실에 우산물 좀 갖다 드릴까? 응? 진짜 화장실 아픈 다리 이끌고. 이것만 풀어요. 응, 3번도 풀어. 어이, 그러십시오. Recording in progress. 한번 풀었어. 어때?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혜원아. 네? 2번 문장은 뭐가 겹쳐 지금 단어가? exact time이랑 at the time. 그쵸. 그래서 타임이 겹치는 거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쓰면은 어떻게 이 뒷자리에 which를 써서 쓰면 되는 거였는데, 점박이를 없애고, 그치? 자, 네. which를 쓰면 되는데, 자, which가 at which지? 그래서 어떻게 이 앞자리 전체에 at which를 쓰게 되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 부사로 바꾼다. 뭐로 바꿔도 돼? 옳지. when으로 바꿔도 되는 거지. 대신에 when으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at which 전체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그쵸? 여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써서 마무리가 돼야 돼. 맞지?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땡겨가고 막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디를 본다, 얘들아? 자, 요 다음 문장은 뭐야? 겹치는 단어가 뭐야, 지우야? 그렇지.
그렇지. on the day의 day. 그치? 자, 그래서 두 개가 반복되니까 얘를 내가 which로 바꾸는 거였는데 on which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on which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 앞쪽에다가 휙 다 보내도 상관없다 이거야. 앞쪽으로 보내고 얘를 없애면 되니까. 그치? 자,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보냈을 때 얘를 뭐로도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미안, day니까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맞았어요. 자, 그래서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뭐였어?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 동사가 수동태 패턴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이 가주어가, 진주어가 결국은 원래 능동태에서는 뭐가 돼야 돼? 능동태에서는 뭐가 돼? 목적어 자리에 오는 패턴이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 절로 여러분 쓰는 구조를 본 거야. 자, 목적어 절로 쓰니까 퇴절 전체를 목적어 절로 쓰려면 동사를 일단 능동 형태로 바꿔야 되고 원래 주어를 써야 되는데 원래 여기에 by 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by 이하에 원래 주어가 없다. 생략했다는 얘기는 일반 주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일반인, 일반 주어. 그래서 일반 주어인 people을 내가 넣은 것 뿐이란다. 오케이? 요 얘기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요것도 한번 봐봐. 니네가 한번 보자. 1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수정이. 자, 1번 문장에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이거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 is the 그렇지. 어? using public 그렇지. Using public transportation helps protect 어쩌고 저쩌고 쑥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that 이하를 쭉 쓰면 되지. 자, 무슨 말이야? 얘들아, 대절 전체가 목적어 자리잖아. 그리고 동사인데 일반 주어가 왔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보내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 BPP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일반인 주어는 by 플러스 people이니까 뭐가 돼? 생략이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 대절 자체가 원래는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쓴다 이거지. 그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밑에 거. 자, 대절은 이 대절은 지금 똑같이 얘들아 잘 봐. 주어, 동사, 목적어의 대절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 대절 전체를 내가 원래는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뭐로 갔었어야 돼? said니까 얘들아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그러니까 was said를 썼어야 돼. 그리고 by people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원래 문장으로 쓰면. 그러면 대절 전체가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was said by people인데 by people은 일반인이라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서 봤더니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가주어 is로 대체를 하고 생략됐으니까 안 쓰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에 이 주어 자리 수동태의 주어 자리였던 대절 이하를 쓰시는 거죠. 근데 시제 잘 보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쵸? 원래 문장의 주어가 동사가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was said를 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everyone도 모든 사람들이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대절 전체를 내가 주어 자리로 보낸다라고 치고 동사를 만약에 쓰면 어떻게 써야 돼? is known이지. by everyone인데 by everyone 생략. 주어가 너무 길어. 가주어 is를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대절을 원래대로 쓰시면 돼요. 되셨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쵸? 얘는 따로 투부정사를 쓸 만한 구조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치. 왜냐하면 아까 expect 같은 경우는 be expected 투부정사가 가능해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투부정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정돈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자, 랭귀지 포인트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 얘기인데요. 자,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 시험 상한고 중간고사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얼마나 어쨌든 시험에 나왔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휘 성질에서 적중했던 부분. 근데 사실 이거 얘들아 거의 똑같이 그냥 이거는 예문 그대로 쓴 거잖아. 우리 사실은 문제 공부했던 예문에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네들 시험 범위에. 자,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디라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요거를 틀렸잖아요. 요거는 사실 그대로 해석이 안정적이어서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들 그리고 그걸 정리해주는 학원 프린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단어는 특히 하나하나 다 가지고 가시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만약에 문제를 내가 원래 얘를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알고 있어. 그치? 알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이게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 의역이란 말이야. 어차피 해석은. 그러니까 해석 자체의 그 뜻이 의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넣어봐. 안정적이라는 게 연결이 매우 안정적이야. 매우 신뢰할 수 있어서 원격으로 작업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말 돼안돼? 되잖아. 근데 매우 웨어러블해서 그치?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버즈 때문이라기보다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블루투스 이런 개념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님의 상상력이 너무 후덜덜한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들아 항상 중요한 게 그건 거야. 뭔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우리 아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뭔가를 좀 아는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의외로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 끝까지 문장을 뭔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침표까지 딱 끝났을 때까지 봐야 되는데 보통 어때요? 여기까지 보고 아는 얘기지. 그치?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예전에. 그럼 어때 애들이? 뒤를 잘 안 봐요. 여기를 안 봐요. 그리고 넘기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대충 해석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독이 되는 케이스야, 이런 게.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보통은 뭐냐면 본문 공부를 한 80%만 공부한 친구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어중간하게 공부한 거야. 근데 본인은 다 봤잖아요. 선생님이랑도 수업 시간에 봤고 문제 풀 때도 다시 한번 봤고 그치? 다 봤으니까 다 이거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다려 예원이 잠깐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예원아 들어와서 앉아 있어. 들어와서 앉아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줬다라는 말을 쓰면 얘들아 조용히 하고 요거 봐.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너희들 안 봐도 되는 거야. 이거 셀프 적중하는 거 지금 셀프 적중이란다. 우리 적중 분석한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휘는 제가 솔직하게 할 말이 없어요. 니들이 이걸 틀렸는데 이거 다 예문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런 거는 근데 저희 지금 이거 요렇게 생긴 문제는 여러분 저희 교재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치? 지금 스프링 교재에서 사실은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은 여러분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어포저블을 또 어설프게 알고 있었죠. 그치? 이게 그냥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어포저블이. 마주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었는데 요게 사실은 그 의미를 약간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 생각하거나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휘는 대충 여러분 이 정도로 볼게요. 너무 많은 얘기를 아니에요 이거. 응? 공개 토형이죠 이거. 뭘 공개 처형이에요? 자, 그래서 어휘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한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봐봐.
지금 우리 풀었던 문제를 보면은 자 순서 물어보거나 삽입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서 삽입 볼 때 이거 귀찮아 귀찮아 대충 하고 싶어라고 생각해도 내가 푼 이 100문제 중에 2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 그대로 사실은 나오는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를 우리가 좀 또 잘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거를 지금 사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꾼 거죠. 그치?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시험 볼 때 주제나 제목 찾을 때 조금 이제 초반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보기를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으로 이제 아마 영어로 바꿔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상황고가 워낙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여러분? 지금 공부한 얘기도 어쨌든 간에 다 나오긴 나오는데 상한고에서는 한국말을 영어로 쓰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치? 그래서 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란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근데 저희 사실 공부한 내용에서 따지고 보면 공부한 내용에서 안 나온 게 있니? 없어. 사실 공부한 내용에서 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공부하는 그 풀이 사실 뭐냐면 이만큼 예를 들면 그 풀을 여러분 예를 들면 100으로 해보자. 100%라고 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학교 수업,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교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본문을 다 건드리고 다 분석하고 배우고 가잖아. 근데 그거를 사실은 한 번 내지 2번만 딱 정돈하는 걸로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전체 지문이 사실 저희가 25개 지문이잖아요. 모의고사만 25개고 교과서까지 플러스하면 더 많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다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한두 번만 보면은 겹쳐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뭐냐면 일단은 암기하다시피 달달달달 하는 거 중요한데 이 암기도 무조건적인 암기로 하면은 애들아 절대 여러분 문제를 못 풀어. 결국은 뭐니? 항상 본문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중점이 돼야 돼. 아,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도 이제 수정이랑 경민이가 그 새벽까지 이제 막 고민했었던 문제가 뇌였었잖아요. 그 뇌 크기. 그치? 그래서 그게 참 애매했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 글들이. 그치? 근데 정작 그거 나오긴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데서 나와서 저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들아 기억나지? 그 뇌가 줄어들었다고 옛날보다 진화적으로. 근데 그 얘기에서 이제 막 되게 학생들이 질문하는 포인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뇌가 줄어든 이유가 사실 뭐였냐? 결국은 가축화가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그런 위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와가지고 생존에 대한 어떤 기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런 지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다. 확실하게 사실은 이야기가 좀 어렵지. 왜냐면 인과관계를 잘 잡아내기가 힘들어. 맞지? 왜냐면 인과관계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정확한 뭔가 설명이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연결어가 들어와야 되거든 여기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원문이 있다면 그 원문에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아 원문 그대로 쓰지 않아요. 다 압축하거나 원문에서 중요 부분만 띄어와요. 이 수능 지문들의 특징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어지는 게 약간 그거를 다 바꿔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하세요. 실제로 바꾸실 때. 근데 읽다 보면은 본인들은 원문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문만 우리가 보고서 읽는 사람들은 중간 내용이 상략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건데 그런 글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들아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 특히 인과관계 이런 거 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 글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일 뿐인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 정도로만 딱 설명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그냥 이해하지 않고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도만 그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만 그냥 봐두시면서 본문 이해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이거 좀 몰라도 애들아 이거는 이해보다는 그냥 글의 흐름만 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줄 거야. 그럴 때는 흐름만 보면 되는 글이라고 해서 본문 지문에다 딱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제 기말 대비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사실은 좀 나도 조금 불안해.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근데 글을 읽는 사람 모두가 다 이게 논란이 요지가 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선생님들도 그 글을 못 써요. 말 그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막 뭔가 추론이나 이런 개념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 대비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치? 여러분들도 뭐 어련히 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가고는 있지만 얘들아 조금 더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 중간고사 때 성에 찬 친구도 있을 거고 진짜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치? 고민도 많이 할 거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항상 사람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지? 열심히 내가 중간고사 때 시험 보고 나서 나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매번 너희들이 카톡으로 유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그러잖아. 뭐가 죄송해? 너한테 죄송해야지. 맨날 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봐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열심히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그래놓고서 다음에도 그지?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한결같았냐고요. 그쵸? 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변하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저번처럼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두는 게 좀 어렵고 타과목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획표를 써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인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상담했을 때 암기 과목이 그쵸 이번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머니 성에는 안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들아 뭐야?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간 관리를 내가 공부하는 시간 관리에 약간의 사실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예를 들면 이틀 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한국사를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죠? 한국사도 이 정도 되고. 그래, 너는 그렇다 치고 다른 애들. 우리 A는 잘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얘들아 그 점을 생각하면서 타과목 과목도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하세요. 자,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수업해서 실제 수업 기간은 총 11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6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6주 정도 시험이 남은 거야. 너네들. 맞아? 자, 6주가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것 같지? 자, 타과목이랑 이런 것들 잘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국영수. 중요한 거는 단위, 4단위가 얘들아 사실 중요해. 그리고 고3까지는 무조건 국영수야.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니네들이 국영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은 충분히 줘야 돼요. 그거를 하면서 내가 타과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그런 요령들을 본인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좀 상담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